성진아, 넌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는 놈이었다. 내가 준 건 돈이 아니고 믿음이야. 그런데 넌 그 믿음을 고소한 거야. 난 아직도 네가 고맙다고 했던 그날을 기억해. 내 손을 붙잡고 형님 덕분입니다라며 눈물 흘리던 너를.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지금 넌 그 기억까지 날조라고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한테 준 건 내 청춘이었다. 그걸 부정하면 난 살아갈 힘이 없어. 성진아. 그 순간 성진의 눈가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비칩니다. 30년 우정의 배신,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오른쪽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식과 성진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도식의 눈이 떠집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무릎을 짚고 일어나면서 도식은 작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낡은 단칸방 벽에 붙어있는 봉투에서 파스 하나를 꺼내 허리에 붙입니다. 차가운 느낌이 아픈 허리의 통증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줍니다. 도식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60을 넘긴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져 있습니다. 구청 앞 광장에 나가니 벌써 몇몇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식은 익숙한 자리에 서서 일감을 기다립니다. 건설업체 트럭이 들어오면서 현장 반장이 소리칩니다. 철근 나를 사람 5명 필요해요. 하루 10만 원. 도식은 재빨리 손을 듭니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택받아서 트럭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철근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한 개씩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이죠. 무게가 상당해서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참아야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당장 오늘 끼니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식은 현장을 벗어나 근처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도시락을 싸왔거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도식은 늘 삼각김밥 하나로 때웁니다. 1,000원짜리 김밥 하나면 오후 일할 힘은 낼 수 있거든요. 편의점 앞 계단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도식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오후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습니다.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도식의 손에 쥐어집니다.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킨 대가치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식은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해결합니다. 컵라면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적막감이 밀려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별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다시 끕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벽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입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언제 마지막으로 펼쳐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도식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꺼내서 펼쳐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자마자 도식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대학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성진의 모습이 있고 그 옆에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99년 2월 25일 성진이 졸업식이라고 적혀 있네요. 도식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진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손을 다쳤거든요. 그런데도 성진의 졸업식에는 꼭 참석하고 싶어서 병원에서 나와 대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형님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성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도식은 그 순간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대학을 못 갔지만 대신 성진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거든요. 30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성진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도식은 망설이지 않고 건설 현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곳씩 일하면서 성진의 등록금을 마련해줬죠.
그 시절 도식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서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오전 일을 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야간 경비일까지 했습니다. 몸이 나만하질 않았지만 성진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 성진을 보면서 도식은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면서 도식은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립니다. 성진이가 첫 번째 시험에서 전체 1등을 했을 때와 두 번째 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도식에게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도식은 그 시절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신은 대학을 못 갔지만 성진을 통해서 대학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성진이 들려주는 대학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도식은 마치 자신도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성진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이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이 줄어들더니 완전히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도식은 성진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지만 직접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면서 도식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성진이가 성공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도식은 우편함에서 등기우편 하나를 발견합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도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강성진 변호사. 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도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30년 만에 보는 성진의 이름이었거든요. 등기우편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그 이름만 바라봅니다. 강성진 변호사. 정말 성진이가 변호사가 되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혹시 자신을 찾아왔나 싶어서 기대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궁금한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도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봅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공식 서류 양식의 딱딱한 문체로 작성된 고소장이었거든요. 도식은 눈을 몇 번 깜빡이면서 다시 확인해 봅니다. 분명히 고소장이 맞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합니다. 그 문장이 도식의 눈앞에서 계속 맴돕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소인 란에는 강성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고 피고소인 란에는 자신의 이름인 김도식이 적혀 있습니다. 현실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도식은 뺨을 한번 꼬집어 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시장 근처 막걸리 집에서 한 발언이 문제라고 합니다. 도식은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 도식은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일찍 끝나서 드물게 여유가 있었거든요. 혼자 저녁을 먹기가 적적해서 오랜만에 동네 막걸리 집에 들렀습니다. 막걸리 집에는 평소처럼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식도 한 자리 끼어서 막걸리 한 잔을 시켰죠. 분위기가 좋아서 이야기가 이것저것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대학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때 도식이 무심코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나 대학 못 간 놈인데 친구 하나 대신 보냈지. 지금은 변호사 됐다니까 기분 좋더라. 도식은 그때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의 한 말이었거든요. 자신은 대학을 못 갔지만 성진만큼은 성공시켰다는 뿌듯함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고스란히 누군가의 녹음으로 성진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식이 한 말이 거짓이라는 뜻이겠죠. 도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성진의 등록금을 대신 낸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왜 그것이 허위 사실이 된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이 성진의 등록금을 댔습니다. 4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댔거든요. 온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흘린 땀방울들, 아팠던 허리, 굳어진 손,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도식은 황급히 주민센터로 향합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고소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고소장을 자세히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같네요.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도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형편의 변호사 비용을 댈 여력이 없습니다. 직원도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공익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아니면 진정성으로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고소인이 유명한 변호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식은 더욱 당황합니다. 유명한 변호사라는 것은 성진이 정말 성공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성공한 성진이 왜 자신을 고소했을까요? 도식은 주민센터를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고소장을 다시 펼쳐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봅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려워서 정확한 의미 파악은 힘들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진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었죠. 배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단어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배신을 당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성진이 자신을 믿어준 적이 있었나 싶거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 믿음이 깨진 걸까요? 도식은 손이 떨려서 고소장을 제대로 쥐지도 못합니다. 종이가 바람에 날릴까봐 두 손으로 꼭 움켜쥡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등받이에 기대어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식을 쳐다봅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종이를 붙들고 앉아있는 노인의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고소장을 가방에 넣고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식은 계속 생각합니다. 성진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자신이 정말로 잘못한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성진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진이 자신과의 과거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4년간의 시간들, 함께 나눈 꿈들, 서로에 대한 믿음들을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식은 문득 성진의 얼굴이 궁금해집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성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그때처럼 순수한 눈빛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든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진을 위해서 한 일들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었죠. 그 진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도식은 결심을 내립니다. 직접 성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기로 한 거죠. 30년 전 그 순수했던 성진의 모습이 아직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강성진 변호사의 사무실 위치를 알아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건물 사진을 보니 도식이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찾아가기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식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탑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길을 물어가며 로펌 건물을 찾아갑니다. 3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의 위용에 압도당하면서도 발걸음을 옮깁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식은 괜히 위축됩니다.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안내 데스크에서 강성진 변호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니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 일정을 잡아주세요. 도식은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결심하죠. 성진이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마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성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도식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건물 앞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지만 성진의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다만 예전의 수줍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진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도 모두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로 보였죠. 도식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성진에게 다가갑니다. 성진아. 성진이 뒤돌아봅니다. 순간 도식을 알아본다는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얼굴이 굳어집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내자 성진이 말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둘은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으로 이동합니다. 성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도식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30년 전 그 따뜻했던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죠. 형님, 왜 자꾸 이러세요? 성진의 첫마디가 도식의 가슴을 찔러옵니다. 자꾸 이런다는 표현에서 도식이 성가신 존재라는 뜻이 느껴졌거든요. 성진아, 나 고소장 받았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옛날엔 감사했지만 지금은 저한테 해악이 되고 있어요. 제발 그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성진의 말에 도식이 당황합니다. 해악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이 성진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니. 해악이라니 무슨 말이야? 나는 너 자랑했을 뿐이야. 그게 자랑인 줄 아세요? 저는 지금 로펌에서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제 경력에 흠이 생겨요. 도식은 성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성진의 등록금을 대준 것이 왜 경력에 흠이 되는지 납득이 안 됐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성진아, 그게 뭐가 흠이야? 나 네 대학 보낸다고 허리 나가고도 일했어. 그 말이 그렇게 창피한 거냐? 성진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집니다. 마치 도식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실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그럼 나한테 도움받은 게 부끄럽다는 거냐? 성진이 잠시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도식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정말로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형님, 저도 그때는 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괜히 형님께 폐를 끼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폐를 끼쳤다는 표현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자신이 성진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폐였다니. 폐라고? 나는 네가 좋아서 한 거야. 네가 성공하는 게 내 꿈이었다고. 그건 형님 꿈이었지 제 꿈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공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성진의 차가운 말투에 도식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그럼 나한테 고마워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냐? 거짓말은 아니었죠.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진이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자리를 정리합니다. 형님, 저 정말 바빠요. 그리고 다시는 제 이야기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성진은 돌아섭니다. 도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성진의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 순간 도식은 결심합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우정이, 자신의 청춘이 모욕당하고 있거든요. 30년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자랑스러운 기억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식은 주먹을 꽉 쥐고 중얼거립니다. 이제라도 이 치욕을 밝혀야겠다. 내 우정이, 내 청춘이 모욕당하고 있어. 성진과의 만남 이후 도식은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자신의 기억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성진의 말이 맞고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성진의 등록금을 댔고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거든요. 그 시절의 고통과 보람이 모두 가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식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의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고향 집으로 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어있는 집이지만 아직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고향 집에 도착하니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집만은 그대로였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먼지가 쌓인 집안을 둘러보면서 도식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30년 전 일이니까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희박하겠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안방 장롱부터 뒤져봅니다.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거든요. 온갖 서류들이 가득했지만 찾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통장, 보험 서류, 병원 기록들만 잔뜩 나옵니다. 실망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봅니다. 아버지 방, 부엌 서랍, 심지어 창고까지 뒤져보지만 소득이 없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도식은 마지막으로 안방 장롱의 깊은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때 손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장롱 뒤편에 숨겨진 것처럼 놓여있던 종이 다발이었죠.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편지 봉투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들을 보니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도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편지 윗부분에 적힌 날짜가 1996년 3월이었거든요. 바로 성진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 놀랍게도 성진의 아버지가 도식에게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성진 아버지의 친필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죠. 도식이에게 성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도식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편지를 읽으면서 도식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거든요. 성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다음 편지도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도식이 아니었으면 우리 성진이 대학도 못 갔을 거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성진이에게도 늘 이야기하고 있다. 도식이 형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다고. 편지는 총 6통이 있었습니다. 성진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 학기마다 아버지가 도식에게 보낸 감사 편지들이었죠. 마지막 편지는 성진이 졸업하던 해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성진이가 드디어 대학을 졸업했다. 4년 동안 도식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야. 성진이도 늘 고마워하고 있단다. 은혜, 절대 잊지 말라고 성진이에게 당부했단다. 도식은 편지들을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기억이 정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성진 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글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으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식은 편지들을 소중히 챙겨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 공익 변호사를 찾아가서 편지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편지들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법적 증빙이 부족합니다. 편지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 금전 거래의 증거가 아니거든요. 도식은 실망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해 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적 증빙 불충분이라며 기각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성진 측에서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편지를 위조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편지라서 필적 감정도 어렵고 성진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직 60대 유명 변호사의 허위 주장, 증거 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진실 공방 격화 같은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옵니다. 기사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성진을 옹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돈 없다고 유명한 사람 괴롭히는 거 아냐?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와 같은 악플들이 줄을 이었죠. 도식은 기자들의 관심을 피해 구석 골목에 몸을 숨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중얼거립니다. 세상에 사람보다 글자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럼 그땐 왜 사람만 믿으라 했을까? 도식은 자신이 평생 믿고 살았던 가치들이 무너지는 기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진심, 우정 같은 것들이 법정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세상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도식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구청 앞 광장에 나가면 다른 일용직 노동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이 변호사 괴롭힌다는 그 사람 아냐? 라는 말들이 귓가에 들립니다. 일감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현장 반장들이 도식을 기피하기 시작했거든요. 괜한 말썽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며칠째 일을 못 구하면서 도식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집세도 밀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2끼로 줄였던 식사도 하루 1끼로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편의점 삼각김밥도 사치가 되어버렸죠. 법정에서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 유죄,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도식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당장 낼 돈도 없고 벌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도식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정의와 진실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거든요.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고 은인을 자랑했는데 명예훼손범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제는 명예마저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식은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겨 넣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성진과 함께 찍은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도식은 한강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 다리에 도착하니 바람이 세게 붑니다. 강물이 시커멓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식은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괴롭히지 않을 수 있겠죠. 성진도 세상도 자신도 편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 난간에 손을 올리고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에 쫓겨서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겠죠. 도식은 주머니에서 성진과의 사진을 꺼냅니다.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성진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성진아, 미안하다. 내가 네 인생의 짐이 된 것 같구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도식은 눈을 감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이 순수했고 자신도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도식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검사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식은 당황해서 손목을 빼려고 하지만 남자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아저씨가 누구신지 알아요. 그 말에 도식이 더욱 놀랍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라니. 혹시 기자나 관계자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강성진의 아들이에요. 도식은 말문이 막힙니다. 성진의 아들이라고요? 그 어린 성진이 벌써 아들이 있을 나이가 되었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훈은 도식을 난간에서 떨어뜨리고 근처 벤치로 안내합니다. 도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성진의 아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보낸 건 아닐까요? 아저씨를 찾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봤거든요. 너 아버지가 보낸 거냐? 지훈이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도식은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성진을 닮은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죠. 하지만 성진과는 달리 따뜻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 날 찾았는데?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저씨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버지는 부인하시지만 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도식은 지훈의 말에 희망을 느낍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상황을 의심해 보려고 한다는 뜻이니까요. 너 아버지한테 물어봤냐? 네, 물어봤어요. 그런데 화만 내시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지훈의 말에서 도식은 작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성진이 화를 냈다는 것은 뭔가 숨길 게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웃어넘겼을 텐데 말입니다. 아저씨, 정말 우리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4년 동안 한 푼도 빠짐없이 됐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지훈은 도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럼 증거가 있으실 텐데요? 편지는 있는데 법원에서 인정 안 해줬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편지 말고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은행 기록이나 그런 거요. 도식은 고개를 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시대가 아니었거든.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했고 영수증도 잘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저씨,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지훈과의 만남 후 도식은 작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진의 아들이 진실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며칠간 기다리면서 도식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합니다. 지훈은 그동안 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평소보다 신경질적이고 예민해 보였거든요. 특히 뉴스에서 도식 관련 기사가 나오면 채널을 급하게 돌려버리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진이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지훈은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방을 수색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 들어가지 못하던 아버지의 개인 공간을 뒤져볼 기회였거든요. 성진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률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죠. 성공한 변호사의 위엄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부터 열어봅니다. 업무용 서류들과 문구류들이 대부분이었죠. 별다른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옷장을 뒤져보지만 역시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 협탁을 열어봅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죠. 서랍 뒤편에 숨겨진 것처럼 놓여있던 봉투였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록이었는데 매 학기마다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거든요. 입금자 이름을 확인해 보니 김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도식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금액도 당시 대학 등록금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봉투에는 편지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는데 모두 도식에게 보내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지우는 이런 편지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도식이가 없었다면 성진이는 대학도 못 갔을 거다. 할아버지의 편지 한 구절이 지훈의 가슴을 울립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을 도와준 은인에게 말입니다. 지훈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제자리에 놓아둡니다. 아버지가 눈치채면 안 되거든요. 지훈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다음 날 지훈은 도식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만날 장소를 정해서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에서 둘은 마주 앉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지훈의 첫 마디가 사과였습니다. 도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미안해하는데? 지훈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도식에게 건넵니다. 도식이 봉투를 열어보니 은행 거래 내역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방에서 찾은 거예요.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대학 등록금 보내신 증거입니다. 도식은 서류를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자신이 성진에게 보낸 모든 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성진이 이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진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네, 아버지 방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편지들도 함께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도식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성진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배신감을 안겨줍니다.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지금의 지위에 부담을 줄까 염려하신 것 같아요.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체면상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죠. 지훈의 분석에 도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나한테 고소까지 걸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지훈이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이지만 아들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였죠. 너한테 사과받을 일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도식은 지훈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성진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정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해야지.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요. 내가 왜? 너 아버지한테 미움받을 텐데. 상관없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지훈의 말에서 도식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성진은 변했지만 그의 아들은 여전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식은 지훈의 손을 꼭 잡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 그때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 성진이도 고마워했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도식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가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지훈은 도식에게 약속합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말이죠. 도식은 지훈의 용기에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너 아버지한테 큰 타격이 될 텐데. 괜찮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죠. 지훈의 확고한 의지에 도식은 안심합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지훈은 도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심합니다. 검사라는 자신의 직업상 공정성을 중시하는 성격 때문이기도 했죠.
지우는 믿을 만한 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사실을 알립니다. 등록금을 지원한 인물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거는 행위는 사실상 은폐 행위입니다. 지훈의 폭로는 언론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유명 변호사가 자신의 은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더욱이 검사인 아들이 직접 나서서 아버지의 거짓말을 폭로했다는 점이 화제가 됩니다. 성진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과 함께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거든요. 로펌 동료들과 의뢰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며칠 후 성진은 지훈을 만나자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난 자리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일이라고. 지훈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실망합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 모든 증거를 봤어요. 도식 아저씨가 보내신 돈, 할아버지 편지들 다요. 성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을 뒤졌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모든 증거가 발각되었다는 현실이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재심이 열리게 됩니다. 지훈이 제공한 새로운 증거들 때문에 사건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한 거죠. 도식은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찹니다. 유명 변호사와 은인 간의 법정 대결이라는 화제성 때문이었죠. 도식은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성진도 변호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교차됩니다. 성진은 고개를 돌려버리지만 도식은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재판장이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다고 발표합니다. 지훈이 제출한 은행 거래 내역과 편지들이 증거로 채택된 거죠. 성진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검사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도식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오히려 성진이 진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도식이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30년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법정에서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합니다. 성진이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온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진이는 대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도식의 증언은 차분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 자신의 결심, 4년간의 지원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법정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성진이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못 간 아쉬움도 있었고 성진이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식의 진심 어린 증언에 방청석에서 작은 감탄 소리가 나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을 도운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거든요. 성진은 증인석의 도식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30년 전 그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도식의 따뜻한 마음, 자신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도식은 마지막 진술에서 성진을 직접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성진아, 넌 나한테 아들이나 다름없는 놈이었다. 내가 준 건 돈이 아니고 믿음이었어. 법정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도식의 진심 어린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거든요. 근데 넌 그 믿음을 고소했지. 그 순간 성진의 눈가에 처음으로 죄책감이 비칩니다. 도식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왔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재판장은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1심 판결을 뒤집습니다. 도식의 무죄가 인정되고 오히려 성진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판결이 나온 후 법정 밖에서 도식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하지만 도식은 복수나 원망의 말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절이 정말 소중했다는 걸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식의 관대한 마음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도식의 인품이 화제가 되었죠. 성진은 법정을 나오면서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지키려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도식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지우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도식 아저씨께 사과하세요. 하지만 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떨구고 있습니다. 자존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법정 밖에서 도식과 지훈이 만납니다. 지훈은 도식에게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내가 진실을 밝혀준 거잖아. 도식은 지훈의 손을 잡으면서 말합니다. 너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지훈은 도식의 넓은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여전히 감싸주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식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남을 도운 이야기가 큰 울림을 주었거든요. 도식은 법정에서 받은 보상금과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동네에 기억상자 공부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을 마련한 거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공부방은 도식이 살던 단칸방 근처의 작은 상가에 자리 잡았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아이들 10명 정도가 공부할 수 있는 크기였죠. 도식은 직접 중고 책상과 의자를 구해다가 공간을 꾸몄습니다. 벽에는 도식이 손수 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는 성진과 함께 찍은 졸업 사진도 걸려 있었죠. 아직도 그때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불편해하는 부모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도식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식은 아이들에게 직접 공부를 가르쳐주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격려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나라의 미래야. 도식의 따뜻한 관심에 아이들은 점점 공부방을 좋아하게 됩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힘든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특히 소중한 공간이었죠. 지우는 종종 공부방을 찾아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어요. 검사 직업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어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면 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지훈의 이야기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직업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공부방을 찾아옵니다. 도식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도식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식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전국에서 작은 기부금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큰 금액은 아니어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도식은 기부금으로 공부방을 조금 더 넓히고 아이들을 위한 책과 문구류를 마련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하기로 합니다.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곳을 견학하는 거죠. 아저씨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한 아이가 도식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도식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지우는 아버지에게 도식의 근황을 종종 전해줍니다. 성진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식 아저씨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때요? 지훈의 제안에 성진은 고개를 쳤습니다. 아직 도식을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공부방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생겼거든요. 도식은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도식은 지훈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거더라.
돈으론 못 키워. 마음이 키우는 거지. 지우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도식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거든요. 아저씨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가슴속에 접어넣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도 도식의 진심을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공부방 벽에는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따뜻한 마음 가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같은 글들이 도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도식은 혼자 공부방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이들이 사용한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식이 진정 원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었죠. 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의 성공이었고 그는 내 상처였다. 나는 누구의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이었다면 그걸로 족하다. 그 말 속에는 30년간의 아픔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식은 비록 성진에게는 잊힌 이름이 되었지만 많은 아이들에게는 기억될 사람이 되었거든요. 공부방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처럼 도식의 마음도 여전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죠.